짱 중요한 수원 14강 등비 수열입니다.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과 등차 수열의 합을 받고 오늘은 등비 수열과 그다음 15강 등비 수열 합까지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 수열은 등차 등비는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일반항과 합을 구하는 공식 뿐만 아니고 책에서 나오지 않지만 문제 풀 때 여기를 쓸 수 있는 이런 특징들, 성질들을 우리가 살펴봤었어. 다음쯤이면 수업 때 배운 대로 연습을 하시라고 했어요. 고집 피우지 말고. 자, 등비 수열은 지난 시간은 등차 수열과 비교하면서 개념들을 정리하시면 좋아. 비슷한 구조로 성질들을 가지고 있지만 또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니까. 등차 수열은 어떻게 만들어진 수열이야?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 그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 불렀어요. 등비 수열은 일정한 수를 어떻게 해서 곱하여 만든 수열이야.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그랬고 그 곱하는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부릅니다. 알파벳을 올라간다. 소문자 R로 표시하시죠.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야. 그래서 써보시면 첫 장 A1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A라고 썼죠. 그렇죠? 둘장 A2는 첫 장에다 공비 R을 곱했기 때문에 AR로 쓸 수 있어요. 셋장 A3는 R 한 번도 곱했으니까 AR의 제곱이 되겠죠. 넷장 A4는 R 한 번도 곱했으니까 AR의 세제곱이 되겠죠. 다섯 번째 A5는 R 한 번도 곱하니까 AR의 네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점점점 가다 보면 N번장이 만들어지겠죠. 자, N번장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아? 앞에 규칙을 보세요. A는 계속 하나씩 붙어 있는 상태에다가 R이 2일 때는 1승, 3일 때는 2승, 4일 때는 3승 하나씩 잡죠. 그럼 N일 때는 몇 승? N-1승 이렇게 되겠다. 아, 이게 등비 수열의 일반항이 되겠구나. 등비 수열의 일반항 A는 첫 장 A 곱하기 공비의 N-1승으로 쓸 수 있겠구나. 됐지? 그래서 등비 수열은 갈 때마다 계속 곱해진다고. 그럼 왜 등비냐? 등비냐? B가 같다. 왜? 이웃하는 두 항의 B가 항상 같은 거야. A2 나누기 A1 해주면 A2 나누기 A1 하면 AR 나누기 A니까 R이 되겠죠. A3 나누기 A2 해도 얼마야? AR 제곱 나누기 AR이니까 R이 되겠죠. A4 나누기 A3 해도 AR의 세제곱 나누기 AR의 제곱이니까 R만 남겠죠. 이웃하는 두 항의 B가 항상 어때? 일정하게 나오지. 그 일정 값이 바로 공비 R이 되는 거라고. 등차 수열은 어땠냐? 이웃하는 두 항끼리 뭐 했어? 뺐죠. 이웃하는 두 항을 빼면 공차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등차 수열이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에서는 뭐 몇 항과 몇 항이 주어진다? 둘을 어떻게 했냐? 뺐지. 빼서 4항 차이면 뺀 거는 3D다. 둘 뺐더니 5항 차이면 뺀 게 5D다. 이렇게 썼잖아. 등비 수열은 어떻게 했어? 두 항이 주어지면 빼는 게 아니고 나누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5가 16이고요. A2가 2다. 그럼 어떻게 되니? 두 항이 주어지면 물론 A5를 AR의 4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맞지? 하나 R의 치수가 작아지니까 A5는 AR의 4제곱이고 A2는 AR의 1제곱이 되겠죠. 이래놓고 둘을 나누어서 풀어서 R의 세제곱 구해야 되겠지만 그냥 바로 하라 그랬지. 몇 항 차이야? 3항 차이니까 A5에서 A2를 나누면 3항 차이니까 R의 몇 제곱이 된다? 세제곱이 된다. 여기서까지 갈 때 공비 3번 곱해질까요? 아니야? 한 번 갈 때마다 R씩 곱해지면 여기서 3번을 가야지 A5가 되니까 R을 3번 곱해야 되겠죠. 그게 2분의 16이니까 8이다. 그래서 R은 2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등차 수열은 뺐죠. 등비 수열은 빼는 게 아니고 뭐하라? 나누어서 공비를 구하라. 왜? 등차 수열은 더해서 만든 수열이고요. 등비 수열은 곱해서 만든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은 빼는 거고 등비 수열은 나누는 거라. 됐니? 첫 번째 등차 수열 나타내는 표현 기억해보세요.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일자수를 곱해서 만들었죠. 그걸 r에 쓸게.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이게 등비 수열입니다. 등차랑 비교합시다. 등차 N축배에다가 등차 수열은 일자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고 그 일자수를 우리가 공차 D라고 불렀어. 그럼 첫 번째 표현이 뭐였냐? 등차수 표현은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항시키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일단 도해차가 공차로 일자가 나왔었지. 그 다음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도 공차고요.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도 공차였죠. 둘이 같다라고 했었고. 얘 이항시켜서 더하면 2an 플러스 1은 얘 이항시키면 an 플러스 2 등차 중앙의 성질이죠. 셋 중에 가운데 항의 2배는 앞과 뒤의 합과 같다 이런 성질로 나왔었죠. 얘들이 다 등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고 위에 2개는 거기서 공차가 바로 보이지만 밑에 2개는 공차가 안 보이니까 따로 보여야 된다. 등수를 보세요. 양면을 an 나누면 결국 an분의 an 플러스 1은 뭐다? 공비로 일정하게 나온다. 그 방법은 둘을 넣더라. 두 항이 주어지면 나누라. 1항 차이면 얘 공비가 되는 거고 2항 차이면 공비의 제곱이 되는 거고 3항 차이면 공비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또 an분의 an 플러스 1 얘도 공비가 되는 거고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도 1일단 분이니까 공비가 되겠죠. 같다. 자 이때 분수식일 때 대각선끼리 곱한 게 같다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곱하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랑 같다는 성질이 생길 거예요. 아, 셋 중에 가운데 항을 제곱하면 앞에 거와 뒤에 거의 곱과 같다. 자, 저는 가운데를 두 번 더하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하면 같아. 등차니까 계속 더하고 있는 거야. 등비니까 가운데 항을 두 번 곱하면 제곱이니까 두 번 곱한 거지. 두 번 곱한 거는 바로 앞에 항과 뒤에 항을 곱한 거랑 같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냐? 아까 썼죠? 일반항 A는 어떻게 생겼어?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에서 생기는 꼴이었어요. 눈이 오는 거 뭐야? 지수 자리에 n이 올라가 있으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그치?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뭐였어요? 등차수 일반항 A는 A 플러스 n-1d라고 배웠고 얘를 정리하면 pn 더하기 q라고 해서 n에 대한 1차식이었죠. 그리고 1차항 개수가 바로 뭐가 돼서? 공차랑 같았지. 그치? 공차가 1차항 개수로 들어가 있는 1차식이 등차수열이고요. 등비수열 일반항은 어디에 n이 올라가 있는 거야? n이 지수에 올라가 있는 게 등비수열이야. 자, 이때 보세요. 당연히 등차수열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 항 A와 공차 D가 중요하고 어떤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그거를 A와 D의 식으로 나타내면 연립해서 풀 수 있었죠. 맞지? 항이 주어지든 항들끼리 합이 주어지든 1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주어지든 다 A와 D로 쓸 수 있었어. 그럼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에서는 어떻게 되니? 주어진 정보들을 A와 공비 R의 식으로 풀어주셔야 돼. 근데 앞에 거랑 다르게 식을 세웠는데 그 식을 푸는 게 조금 힘들어. 왜냐면 앞에는 그렇게 해봐야 뭐 A와 D에 대한 1차식, 기껏해야 2차식 정도 나왔잖아. 1차, 2차 반드시 풀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나오겠냐? 지수 형태가 나온다고요. 막 지수들이 3점, 4점이 나온다고. 그럼 쉽게 안 풀린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푸는 방법을 조금 주의 있게 보셔야 돼요. 어렵다기보다는 달라. 식을 다뤄서 연립해서 푸는 방법이 문제 보면서 볼까요? 어쨌든 A와 R로 풀어내시라고요. 물론 식부터 쓰라고 계산은 그 다음 문제고요. 식부터 쓸 수 있어야 돼. A와 R로. 오케이? A7이 얼마나 그러면 A, R에 6쪽 풀어 쓴다는 거야. 그치?
또 등비수열 합이 얼마다 그러면 한 공씩 뒤에 나올 테니까 그것도 역시 풀어 쓰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 그 등비수열에서 공비를 읽어내는 게, 자, 읽어볼게. AN이 3 곱하기 2의 n-1이야. 아, 그러면 얼마야? 첫 장이 3이고 공비가 2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어떨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저 모양을 바꿔야 되거든. 지수가 n-1 되기는 n 플러스 1이지. n-1을 어떻게 바꿀 거야? 이렇게 하면 돼요. 밑이 같으면 지수끼리 더하겠죠. 2 더하기 n-1하면 n 플러스 1 더하면 돼. 되죠? 그럼 2의 제곱은 4니까 4 곱하기 2의 n-1이니까 아, 이렇게 하니까 첫 짝이 4고 공비가 2구나. 어이씨, 이제 지수가 2n 플러스 1이야. 어떡하지? 지수를 n-로 바꿔야 된다며. 그러면 자 3에 2에 2로 묶으려면 n-를 일단 만들고요. 2n-2인데 플러스 얼마 돼야 되니? 3 돼야 되겠죠. 자 갑니다. 보세요. 3 곱하기 2의 세제곱은 뗄 수 있죠. 2의 제곱에 n-1을 쓸 수 있어요? 2의 세제곱은 뗐어. 곱하기로. 그러면 2의 2n-1승은 2의 제곱에 n-1승으로 쓸 수 있잖아. 그럼 다시 쓰면 8, 3, 24 곱하기 2의 제곱 4의 n-1승이니까 아하, 공비가 얼마인 거야? 4고 초항은, 첫 장은 24가 되겠죠. 와, 선생님 이거 바꾼 거 자신 없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야. 심지어 AN이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지수를 n-를 바꾸려면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로 묶어내면 n-1을 만들어 주셔야겠지. 마이너스 2n 플러스 2 빼기 1 되겠고요.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 떼고 3의 마이너스 2승에 n-1승 쓸 수 있겠죠. 그럼 3의 마이너스 1승은 얼마인데? 3분의 1 이라고 곱하면 3분의 2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승은 3의 제곱분의 1 9분의 1에 그럼 첫 장은 3분의 2고 공비는 9분의 1입니다 라고 눈에 보이는 건 마치 공비가 3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공비가 3이 아니고 9분의 1이 공비 잘못 읽으려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잖아. 제일 중요한 정보가 공비인데. 자 그럼 이렇게 매번 바꿔야 되니? 아니 쌤이 팁을 줄게요. 공비를 보려면 지수가 n의 개수가 1인 상태로 맞춘 상태에서 그 밑에 있는 게 공비가 되는 거라고요. 어차피 뒤에 있는 플러스 1 플러스 3 따위는 첫 장에 가서 갖다 붙여주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는 자 n 앞에 2밖에 없지. 2가 공비 맞아. 그럼 첫 장은요? 첫 장은 1 대입하면 첫 장 나오잖아. 첫 장은 A1이잖아. n을 1 대입하면 2의 내려오면서 4 나온다고요. 그치? 이렇게 바꿀 필요 없다고. 자, 두 번째 봐요. 얘는 공비 어떻게 되겠어? n의 개수가 1인 상태로 공비를 보라고 그랬죠. n의 개수가 지금 1이 아니고 얼마 붙어 있어? 2가 붙어 있지. 이럴 때는 저 2까지 묶어서 공비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비가 뭐가 되는 거야? 2의 제곱이 4가 되는 거야. 첫 장은요? 역시 n에 1 대입하면 되겠지. 1 대입하면 2의 3승 8, 3, 24 이렇게 안 바꿔도 돼. 자, 보세요. n의 개수가 마이너스이지. 공비를 어떻게 한다? n의 개수까지 묶어서 공비를 보셔야 돼요. 그럼 3의 마이너스 2승 9분의 1이 공비군요. 첫 장은요. 1 대입하면 3의 마이너스 1승 3분의 1 곱하기 2니까 3분의 2가 첫 장이네.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바꾸는 과정을 할 필요 없어. 알겠니? 자, 등비수열의 공비는 지수 n을 확인했으면 그 n 밑에 있는 숫자들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n의 개수가 붙어있다? 그 개수까지 공비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2든 3이든 됐어요? 그럼 첫 장은 어떻게 구한다?
그냥 일반하게 1 대입하면 된다고요. 그 다음 등차수열에서 이런 게 있었죠. 세수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 중에 가운데 항을 등차 중앙이라고 불렀고 뜬 관계로 만족했니? 가운데를 두 번 더한 거는 앞에 거와 뒤에 거의 합이 같다라고 했죠. 그치? 맞죠? 근데 이 등차 중앙이 꼭 나란히 붙어있는 세 개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어차피 등차 수열도 띄엄 일정한 간격으로 뽑아내도 역시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꼭 붙어있지 않아도 간격이 일정한 세 개면 얘는 등차 중앙이 될 수 있는 거라고. 그치? 얘와 얘의 n자리의 합이 짝수가 되면 나누기 하면 중앙이 존재하는 거지. 그치? 존재하면 얘와 얘의 합은 항상 중앙이 두 배로 일정한 거야. 근데 중앙이 존재 안 하더라도 어떤 성질이 있어? 이쪽과 이쪽의 합은 이쪽과 이쪽의 합과 같고 또 이쪽과 이쪽의 합과 같고 안쪽으로 하나씩 모여들면 그 합은 항상 똑같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중앙이 있으면 중앙이 두 배로 일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합이 일정하게 나온다. 자, 등차 수열뿐만 아니고 등비 수열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할 때 가운데 있는 B를 등비수열의 중앙을 해서 등비중앙이라고 불러. 어떤 성질을 파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가운데를 두 번 곱하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한 것과 같다. 등차는 더했을 때고 등비수열은 곱하기를 가지고 등비중앙의 성질을 파는 거야. 역시 확장시키면 보세요. 등비수열 2, 4, 8, 16, 32, 64, 128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얘랑 얘의 등비중앙이 16이지.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뭐가 되니? 16의 제곱과 같아져요. 근데 분명히 등비수열에서도 하나씩 건너뛰어서 이렇게도 등비수열 되는 거지. 왜냐면 이렇게 할 때 공비가 2가 몇 번 곱해졌어? 두 번 곱해지니까 공비가 4가 되겠죠. 또 이거 할 때도 2가 두 번 곱해지니까 4가 곱해진 거고 2가 두 번 곱해지니까 4가 곱해지겠지. 공비가 4인 등비수열이 만들 거야.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일정 간격으로 뛰어서 숫자들을 뽑아내도 역시 등비수열이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꼭 나란히 있는 세 개만 등비중앙에 성립하는 게 아니라 얘와 얘도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등비중앙이니까 얘와 얘를 곱해도 16의 제곱이랑 같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랑 여기도 등비수열이야. 따라서 얘랑 곱해도 16의 제곱이랑 같게 돼 있어. 자, 등차는 이렇게 더해왔을 때 항상 합이 같았지. 등비수열은 이렇게 곱해올 때 그 곱이 항상 일정해. 중앙에 있다면 중앙의 제곱으로 일정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곱이 항상 똑같이 나온다고요. 됐지? 그러니까 등차는 특별한 승질들이 거의 비슷한 승질이 계속 나오는데 얘는 더했고 얘는 곱했기 때문에 얘는 더하고 빼고 얘는 곱하고 나누고 해서 승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비교하라고요. 비교하면서 기억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둘을 구분할 수 있게. 됐죠? 자, 등차와 등비를 한꺼번에 정리하면서 등차 수에다 복습도 지금 진행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이 수열은 아는 만큼 쉽게 풀리는 거고 모르면 하도 풀 수가 없어요. 뭐 어느 다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지. 등차 수열에서 세수가 등차 수열일 때 미지수로 세팅할 때 어떻게 했니? 등차에서 세수가 등차 수열이면 세수를 어떻게 나타냈냐? 가운데를 A로 두고 여기는 A 플러스 D, 여기를 A 마이너스 D로 게 좋다라고 했죠. 그지? A 플러스 D, A 플러스 D로 넣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두면 세수의 합이 D가 사라지니까 좀 미지수를 구하기 쉬워졌잖아. 맞나요? 내수를 둘 때는 내수가 등차수이다 할 때는 4개를 둔다. 4개를 가운데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니?
가운데 두 개를 이렇게 뒀어. 그럼 공차가 얼마나 잡혀 있는 거야? 2D로 잡혀 있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은 2D를 내야 되니까 A 플러스 몇 D? 3D. 2D를 빼야겠지. 이렇게 내수를 표현하면 역시 다 더했을 때 D가 남아 안 남아? 안 남기 때문에 좀 식을 다루기가 편해진다고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CD, A 플러스 D, A 플러스 CD, A 플러스 3D 이렇게 둬도 되긴 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두는 게 계산이 편하다는 거야. 자, 근데 등비수열은 세수가 등비수열이다 그러면 가운데는 A를 안 뒀고요. AR의 적으로 두는 게 편해. 왜냐면 얘처럼 선생님 가운데를 A로 두면요. 얘는 AR이고요. R을 곱해야 되니까 얘는 R을 나눠야 되니까 R분의 A가 되겠지. 분모가 생겨버리지. 분모 생기면 다루고 싶지 않지. 그렇지? 그래서 등비수열이 미지수로 세팅할 때는 AR의 제곱으로 세팅하시면 돼. 등차수라고 빨리. 자, 기본 문제 볼게요. 1번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AN에 대하여 A3은 5일 때 A6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A3이 5는 A3은 뭐야? AR의 뭔가 제곱이 5라는 뜻이죠. AR은 A 곱하기 R의 N-1 하나 작게 써주면 되는 거니까 A3은 AR의 제곱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근데 R이 2니까 4A가 5가 되고 A는 얼마다? 4분의 5가 되겠다. 그러면 첫째 항 나왔고 공비 나왔으니까 일반항 AN을 쓸 수 있겠네. AN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승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다. A 곱하기 Nr의 N-1승. 자, 그럼 A6을 구하라 했죠. A6은 N에 6 넣으면 되니까 4분의 5 곱하기 2에 601에서 5승. 얼마야? 32지. 4랑 엮으면 8. 바로 40. 정신 차리라. 자, 근데 특정항을 구할 때 꼭 일반항을 설정할 필요 있니? 없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A3이 5일 때 A6까지 갈 때 몇 항 차이야? A3에서 A6까지 몇 항 차이야? 3항 차이지. 그럼 가는 동안 공비가 몇 번 곱해져? 3번. 결국 여기에다가 5에다가 공비를 몇 번 곱하면 3번 곱하면 이게 A6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8, 5 얼마? 40. 훨씬 편하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일반항을 무조건 구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맞지? 특정 항에서 다른 항을 구할 때는 공비가 몇 번 곱해지는지 확인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첫째 항 구해서 일반항 찾아서 대입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모든 항이 실수인 등비수열 AN에서 자 A5가 6이고 A10이 192일 때 A32 A1을 구하랬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두 항이 주어졌죠? 등비수열이잖아. 두 항이 주어지면 뭐한다? 뺀다 나눈다? 나눈다. A10에서 A5로 나누면 192를 6으로 나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몇 항 차이야? 5항 차이지. R에 몇 제곱 만들어지니? 5제곱이 만들어진다. 그럼 R의 5제곱은 6, 3, 18, 6, 2, 12, 32가 되는 거고 자, 2의 5제곱이 32지. 공비는 2입니다. 알죠? 자, 첫째 항 구하라고 그랬죠? 둘 중 하나 쓰면 되지. A5는 AR의 4제곱이 A5인데 그게 6이야. 그러면 R 자리에다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2의 4제곱은 16A가 6. 따라서 A는 16분의 6. 8분의 4. 됐지? 두 항이 주어지면 나누어라. 3번 A3이 3일 때 자 A1 곱하기 A2 곱하기 A4 곱하기 A5의 값 쓰는 데 있습니다. 자, 아무 생각이 없으면 쏘면 돼. A1은 얼마야? A지. 곱하기 A2는 AR이지. 곱하기 A4는 AR의 세제곱이지. A5는 AR의 4제곱이야. A 4번 곱하면 A 4제곱
R의 몇 제곱? 8제곱 되겠지. 이걸 구하라고 그랬어. 근데 자 A3이 3이라 했으니까 A3은 AR의 뭐야? 제곱이 3이라는 얘기구나. 자 얘 가지고 얘 쳐다보세요. A 4제곱 R 8제곱은 AR의 제곱을 몇 제곱 한 거야? 4제곱이지. A의 4제곱 R의 8제곱. 그럼 AR의 제곱이 3이니까 너는 3의 4제곱에서 81입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우리 뭐 배웠는데 좀 전에 처음에 설명했잖아. 등비 중앙 1과 5 더하면 6 나누기 하면 3 중앙 있어 없어? 있죠. A1과 A5를 곱하면 중앙 A3의 제곱이 되겠지. A2와 4 2와 4 더하면 6 나누기 하면 얼마야? 3이지. 중앙 A3이 존재해. 따라서 둘의 곱은 등차 중앙 A, 등비 중앙 A3의 제곱과 같은 거지. 그럼 결국 얘들이 곱해도 A3의 제곱, 얘들이 곱해도 A3의 제곱이니까 A3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 되겠지. 그럼 A3 딱 주어진 이유가 있네. 3의 4제곱에서 80을 구하라고 준 거야. 그럼 출제자는 이렇게 풀어준 걸까? 이렇게 풀어준 걸까? 위에 걸로 풀어준 거겠죠. 그렇죠? 물론 이렇게도 풀리지만 이렇게 해서 중앙을 확인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등차수를 할 때도 말했어. 항상 두 항의 합이 보이면 중앙에 있는 점들 확인을 꼭 하라 그랬지. 마찬가지로 등비수도 두 항의 곱이 보이면 중앙에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서 있다면 중앙의 제곱으로 표현하시는 거야. 오케이? 보려고 노력해야지 보이지. 자, 이제부터 잘 봅니다. 4번. 자, 그렇지 않은 조건들은 다 뭘로 풀라 그랬어? A와 R의 식으로 풀라 그랬지. 잘 봅니다. A1 더하기 A2가 6이래. A3 더하기 A4가 18이래. 그래갖고 A7 더하기 A8을 물었어요. 어떻게 되니? 자, 써. A1은 A, A2는 AR. 이 얼마다? 6. 그 다음에 A3은 AR의 제곱, A4는 AR의 세제곱. 둘이 연립해서 풀어야 되지. 차수가 높기 때문에 연립해서 푸는 게 쉬워 안 쉬워? 어렵다 그랬지. 자, 어떤 식으로 푸는지 보세요. 이렇게 놓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면 식을 쓴 다음에 그대로 두지 말고 공통인수로 묶어주세요. 반드시 식을 쓴 다음에 공통인수로 최, 대, 한으로 묶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아무리 복잡해도. 자, 여기서는 공통인수 뭐야? A지. A를 묶으려면 1 더하기 R이 6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공통인수 뭐 있어? 최대한 묶으려면 얘를 묶으는 거지. AR의 제곱을 묶으려면 1 더하기 여기는 R 하나 남지. 자, 이렇게 묶어놓고 보니까 뭐가 보인다? 공통분이 보이잖아. A 1 플러스 R. A 곱하기 1 플러스 R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 얼마가 된다는 뜻이야? 6이란 얘기네. 그러면 6 곱하기 R제곱. 답에는 6R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18이 되고 R제곱은 3이에요. 됐지? 그럼 R은 얼마 합하면 일단 이제 멈춰. 구하고 싶은 거 보자. A7 더하기 A8은 AR의 6제곱, A8은 AR의 7제곱 되겠지. 역시 어떡하냐? 묶으라고요. AR의 6제곱 묶어낼까? 그러면 1 플러스 R이 되겠지. 잘 보세요. A 곱하기 1 플러스 R 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만큼은 얼마 됩니까? 6이 됩니다. 그 다음에 R의 6제곱 나오니 R의 6제곱은 R의 제곱을 몇 제곱 하면 돼? 세제곱하면 되겠지. 아까 R 제곱이 얼마였어요? 3이었잖아. 3의 세제곱 돼서 얼마 된다? 27.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이 값은 6 곱하기 27. 이렇게 구해지겠지. 오케이.
차수가 높아서 공통인수로 묶어내지 않으면 연립해서 푸는 게 힘들어. 근데 공통인수로 묶어내기만 하면 반드시야 공통인 부분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 안 그러면 안 풀려. 알겠어? 그래서 항상 묶어놓고 관찰하는 거야. 공통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지. A와 I, C로 나타나면 그 다음 할 일은 뭐야? 공통인수로 묶어서 정리하는 거야. 그래야지 계산이 된다. 이해했니? 어디 딴소리 하지 말고. 이해했어? 자, 그 다음 5번 보세요. 여기 하나 볼까? 모든 항이 양수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뜻이겠니? 모든 항이 양수인. 자, 우리 등차 수열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죠. 그림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봤잖아. 첫 장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면 양수 나오다가 언젠가는 음수로 바뀌고 계속 음수 나오겠죠. 첫 장이 음수고 공차가 양수면 음수 나오다가 언젠가는 양수로 바뀌고 계속 양수로 커져야겠지. 부호가 플러스 나오다가 어느 이유로는 마이너스가 쭉 나오든지 마이너스 쭉 나오다가 계속 플러스 나오든지. 물론 첫 장이 양수고 공차도 양수면 계속 양수가 나오겠고 첫 장이 음수고 공차도 음수면 계속 음수가 나오겠지. 어쨌든 부호의 변화가 일반대로 쭉 나오다가 중간에 바뀌거나 하는 거잖아. 근데 등비수열은 어때? 공비가 양수면 첫 장이 양수야, 공비 양수야, 계속 양수가 곱해져. 모든 항이 뭐하다? 양수죠. 모든 항이 양수란 말은 무슨 뜻이야? 첫 장이 양수고 공비도 양수이고 싶거든요. 왜 선생님 공비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데? 자, 첫 장이 양수인데 공비가 음수야? 그럼 첫 장이 양수지. 공비 한 번 곱해져. 음수. 음수에 또 음수인 공비 한 번 더 곱해져. 양수. 다시 음수인 공비 곱해져. 음수. 어떻게 되니? 불마 부가 계속 바뀌어 나오겠지. 공비가 음수면 각 항의 부가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거야. 공비가 양수면 각 항의 부가 하나로 통일해 나오는 거야. 첫 장이 양수고 공비가 양수면 무조건 양수. 첫 장이 음수고 공비가 양수면 무조건 음수. 공비가 양수면 부의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공비가 음수면 부가 바뀌면서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의미는 무슨 뜻이야? 첫 장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라는 뜻이군요. 됐죠? 그리고 공비가 음수일 때는 어떤 상황이 된다? 부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 이것도 같이 봐두시면 좋겠어. 자, 그러면 보세요. A2 더하기 A2 곱하기 A4가 16이라. 두 항의 곱이네? 중항이 있나 없나 살피라고 그랬죠. 중항이 A3이지. 그럼 A3의 제곱이 16이네. 그럼 A3은 을마사지만 모든 항의 항수니까 얼마다? 4라는 얘기고. 자, A3 곱하기 A5가 64야. 중항 있어 없어? 있죠. A4의 제곱이 64야. A4는 얼마라는 얘기냐? 을마 8이지만 모든 항의 항수니까 8이 되겠지. 그러니까 공비는 얼마야? 곱하기 1에서 8이 되지? 공비가 얼마다? 2다 쓸 수 있겠죠. 자, H를 구하랬지? 그럼 첫 장 가서 일반을 구할 필요 없다 그랬죠? 지금 A4가 8이니까 H7은 A4에다가 공비가 몇 번 곱해주면 되니? 3항차이니까 3번만 곱해주면 되겠지? A4가 지금 8이었고요. 공비가 2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너도 8. 얼마다? H는 64가 되겠어. 일반 안 고쳐도 된다. 됐어? 6번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2 곱하기 A4 곱하기 A2는 64에 자, 이제 3개가 곱해져 있지? 일단 2개 가지고 등비 중항이 있는가 살펴봐. 있어 없어? 얘들은 중항이 있죠? A3 맞니? 그러면 A3의 제곱 곱하기 A9가 64래. 끝인가? 물론 억지로 A3의 제곱은 A3 곱하기 A3으로 쓴 다음에 얘도 중항이 있네, 그치?
둘이 하면 12 나누기 하면 A6의 제곱이 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해서 그래도 딱히 없는 게 없네. 자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딱히 다른 방법 보이면 A와 R로 플러스라고 했죠. A2는 AR, A4는 AR의 세제곱, A9는 AR의 8제곱. 그럼 A 세제곱, R의 1제곱, 3제곱, 8제곱 이 64. 그럼 A5는 어떻게 되니? AR의 4제곱이죠. 그럼 자 보자. 세제곱은 낼 수 있죠. 여기 쓸 수 있어요? A 세제곱, R의 12제곱 맞나요? 그게 64야. 64가 누구의 세제곱인데? 4의 세제곱이죠. 그럼 AR의 4제곱이 뭐라는 얘기야? 4라는 얘기고 얘가 4라는 얘기야. 이렇게 맞춰줘. 꼭 맞게 문제가 나와준다고 해요. 왜냐면 A와 R을 따로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사실. 등비수에서는 등차와 달리.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딱딱 맞아 떨어지게끔 문제와 조건이 주어져. 그 맞아 떨어지는 거 찾으려면 등비 중앙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치? 또 공도에서 묶어내셔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계산이 어렵다기보다는 계산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지. 7번 서로 다른 세수 x, y, z는 이 순서대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을 이루고 3x-2y는 z를 만족할 때 r 값을 돼 있습니다. 자, 배운 대로 하자. 무슨 배운 대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얘기 있으면 등비 중앙이식을 써야 된다 그랬죠. 얘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이걸 이렇게 써도 되겠다. 자, x, y, z가 등비수열인데 공비가 r이 등비수열이니까 첫 장이 x면 y는 뭐라 쓸 수 있어? xr로 쓸 수 있고 z는 xr 제곱으로 쓸 수 있죠. 이렇게. y가 xr이고 z가 xr 제곱으로 쓸 수 있다고. 맞죠? 공비까지 얘기했으니까 공비를 써서 나타내봤어요. 그럼 이렇게 바꾼 거를 집어넣자. 3x 빼기 2 y 대신에 2xr은 z xr 제곱. x 나눠주면 되겠죠. 0이 아니냐 0이냐. 0이 아니란 조건 없으면 못 나누잖아. 뭐 서로 다른 세수라 했지 0이라는 얘기 있어 없어? 근데 0 될 수 없죠. 만약에 봐봐. x가 0이면 셋 다 뭐 될 수밖에 없어? 0 될 수밖에 없지. 0에다 r 곱하나 r 제곱하나 다 0이 되니까.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x는 0이 아닌 거야.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네.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r 제곱 플러스 2r 마이너스 3은 r은 1 또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됐죠? 자, 어떻게 되겠어? 정답이죠? r이 1이면 어떤 일이 생겨? 세수가 모두 어때? x가 똑같아지죠. 공비가 1이면 세수가 똑같아져. 자, 보세요. 3, 3, 3, 3, 3.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도 되고 등비 수열도 돼. 등차 수열을 본다면 공차가 얼마야? 얼마큼씩 더해져서 만들어지냐고. 그럼 공차가 얼마야? 0이 등차 수열이지. 등비 수열을 본다면 공비가 얼마야? 1. 그 얘는 공차가 0이 등차 수열이면서 공비가 1이 등비 수열 둘 다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모든 항이 똑같기 때문에 서로 다른 세수가 될 수 없죠. R이 될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 같이 쓰는 문제야. x, 3, 5는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다. 등차 수열. 등차 중앙이죠, 3은. 그럼 얘의 2배. 6은 얘랑 더한 것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x는 얼마야? 1이 쉽게 구해지는 거네. 됐죠? 두 번째는 x, 2, y는 등비 수열이라네. 그럼 가운데의 제곱, 2의 제곱은 x 곱하기 y랑 같다. 풀면 되겠죠.
4는 x가 1이지 y 따라서 y는 4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나왔지만 어쨌든 어떻게 모양이 나오든 간에 세수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라는 표현이 있으면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의 식을 이용해서 나타내시면 그냥 가볍게 풀려. 어려울 필요 없어. 여기 보세요. 두 번도 마찬가지죠. 두 정수. 자, 이런 동그라미 쳐야 된다. 두 수가 아니고 정수라고 했어. 그럼 만약에 문제 풀었는데 정수가 아닌 AB가 나오면 저는 버리라는 뜻이야. 1, A, B가 등차 수열이야. 등차니까 가운데 A의 2배는 1과 B의 합과 같다 식이 하나 나오겠죠. 두 번째는 얘 3개가 등비 수열이라며. 그럼 가운데의 제곱은 앞과 뒤의 곱과 같다. 이게 등비 중앙식입니다. 얘 둘 가지고 뭘 풀라는 얘기야? A 더하기 B를 구하는 얘기죠. 연립해서 푸는 거죠 뭐. 여기서 B는 2A-1이고 대입하면 A 곱하기 B 대신에 2A-1은 2A 제곱 빼기 A 빼기 3은 0 1, 2, 1, 3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3이죠. 정수라고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럼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됐지? 그러니까 이 등차중앙과 등비중앙 승제중앙 문제 못 풀면 그게 심각한 거잖아. 이 개념을 모른다 밖에 할 수 없지. 왜? 나머지는 간단한 반결 방정식인 거야. 됐죠? 자, 우리 기본 다지기 살펴봤고요. 기출 문제에서도 몇 개 좀 볼 것만 좀 보자. A, Y로 풀었으면 된다고 그랬죠? 풀어서 보시면 되고요. 얘는 뭘 뜻해? A3 나누기 A2 공비가 얼마다? 2 그죠? A, Y로 풀어 쓰시면 되고 R 자리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죠. 문제 없고 문제 없고요. 얘도 보세요. A2 곱하기 A4는 중앙이 있어 없어? 있지. A3의 제곱이 36이야. 그럼 A3은 뿔마 6이죠. 자, 제곱해서 36은 뿔마 6이야. 뭐지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양수 이게 알 수 없는데? 있어. 자, 공비가 양수면 첫 장이면 둘장도 양수고 셋장도 양수고 다양수겠죠. 두 장차. 그럼 플러스 6은 나올 수 있어. 공비에서 멈출 수도 있잖아요. 공비 음수가 부가 바뀐다며. 자, 바뀌어도 보세요. 첫 장이면은 공비가 음수일 때면 둘장은 뭐가 되니? 음수가 되겠지. 셋장은 다시 뭐가 돼? 양수가 되겠지. 추가나 하나 들고 A3은 양수 6밖에 안 되는 얘기야. 부호가 번갈아 바뀌기 때문에 첫 장이 양수면 공비가 음수라 하더라도 둘장 음수, 셋장이 다시 양수 될 거야. 공비가 양수라면 말할 것도 없이 다 양수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됐든 간에 셋장은 양수가 돼서 6이 될 수밖에 없죠. 됐죠? 그러면 A3이 6이잖아. A1이 2지. 어떻게 하랬어? 두 항이 주어지면 두 항을 나누면 6 나누기 해서 얼마다? 3이 된다고 했고요. 이게 몇 항 차이? 2항 차이니까 이 계산 결과가 바로 R의 제곱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는 A7 나누기 A3은 몇 항 차이야? 4항. 그럼 나누면 R의 몇 제곱이 되니? 4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3이니까 4제곱은 제곱의 제곱이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다. 이걸 A와 R 풀었을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 지금 풀었을 게 있어 없어? 없잖아. 괜히 번거롭기만 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잖아.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연습하라고요. 몇 항 차이? 두 항 차이. 그럼 R 제곱이 9란 얘기야. R은 뿔마 3이지. 근데 공비 함수가 얼마? R은 3입니다. 첫 장과 R이 있으니까 1만원 만들고 구할 수 있겠죠. 시간만 까먹었으면 그냥 문제 안 풀어도 되지만 이거는 1항부터 4항까지 합이야. 등비수 합공식 쓰면 돼. 이건 어떡할 거야? 또 이러면 또 못한다. 아까랑 똑같은 조건이야. 양변에 A5로 나누면 A5분의 A7이 3분의 1일 거잖아.
부항차니까 R제곱이 3분의 1이라는 얘기야. 선생님 R제곱이 3분의 1이면 R은 루트 3분의 1 있으면 되겠지만 굳이 갈 필요 없지. A6은 A2 알고 있지. A2에다가 공비 몇 번 곱해주면 돼? 4항을 더 가야 되겠지. 갈 때마다 R이 곱해지니까 R이 4번 곱해지겠죠. 그럼 일반 R이고 첫째하고 다 필요 없잖아. A2가 지금 36이고요. R의 제곱이 3분의 1이면 4제곱은 얼마 되니? 9분의 1이잖아. 이렇게 풀라고요. 응? 불필요한 계산 하지 말라고. 이걸 너네 풀라 그러면 또 봐봐. 이따 풀라 그러면 배운 데 이렇게 풀 때 또 혼자 풀 때는 또 AR은 36, H는 AR의 6제곱은 3분의 1, AR의 4제곱이네. 이러고 막 연립해서 풀고 있어. A도 가고 R도 가고. 그럼 답은 나오지. 그치? 계산고사 하는 거잖아.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게 안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얘도 어떻게 해? 봐봐. 어떻게 할 거야? 오씨 어떡하지? 이렇게 둘씩 묶어보면 되잖아 이거. 맞지? A4 나누기 A2 R제곱, A5 나누기 A3 부항차니까 또 R제곱. 그럼 R의 4제곱이 16이라는 얘기네? 이렇게 맞춰주면 돼. 그럼 첫째 항과 공비가 나오는 거 그냥 끝났죠 뭐. 됐니? 분모 문제에 두 항이 박혀 있으면 바로 공비로 표현하시라고. 마찬가지로 이거 R제곱 R제곱 더하기 R이 10이다. 그럼 R에 대한 2차 방식이니까 풀면 R 나오니 안 나오니? 나오겠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뭐야? A1, A3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이거 뭐야? R제곱을 구하라는 얘기죠. 얘는 R의 세제곱 구하라는 얘기죠. 위에서 R 구해주면 제곱 세제곱 하면 되는 거야. 첫 장에 아무 필요도 없는 문제죠. 또 봐봐. 엄청나게 비출된다고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20뭐 해볼까? 22번 해볼까? 너무 계속 나니까 재밌잖아. 22번. 자, 공비가 양수라고 했어요. 자, A1 더하기 A2 얘는 AR로 풀었어야 된다 그랬죠. A1은 A, A2는 AR은 12. 자, 이제 손 놓으라 그랬어? 공통인수로 묶어놓고 기다리라 그랬죠. 이렇게 항상 최대한 묶어놓고 기다리시라고. 자, 얘는 어떻게 할 건데? 분모는 A 더하기 AR의 4제곱, 분자는 AR의 제곱 더하기 AR의 6제곱이죠. 또 어떻게 하라 선생님이? 공통인수로 묶어놓고 기다리라고요. A1 플러스 R의 4제곱. 최대한 묶어내면 AR의 제곱. 1 플러스 AR의 제곱 묶어내면 R의 4제곱 남죠. 자, 하니까 어때? 사라지잖아. 결국 R 제곱이 되는 거고, 그게 사라는 얘기네. 공비의 양수니까 R은 2라고 해. R 2니까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3A가 10이니까 A는 얼마다? 4. 첫째 항과 공비가 다 구해졌어. A4 구할 수 있다 없다? 풀어 쓰고 썼으면 묶어내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반드시 계산되게 되어 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별거 없잖아. 지금 이제 풀었지만 이 짓거리만 잘 해주시면, 그리고 만약 어쩔 수 없이 첫째 항을 가지고 A와 R을 풀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한다? 항상 공통인수로 묶어서 공통분을 찾아 나가셔야 된다는 거. 그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등비수열에서는 그게 힘든 건 없을 거야. 됐지? 자, 근데 이 다음에 볼 등비수열 합공식에도 역시 A와 R로 표현이 될 거야.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공통인수로 묶어주시고 인수분해 해주시면 공통분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 근데 이제 인수분해라는 과정이 좀 들어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어려워 보이시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거야. 됐지? 자,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몇 강이에요? 14강.